자, 저는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하다가 골목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범퍼 측면을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소유자는 뒷범퍼뿐만 아니라 휀다 부분도 접촉됐다고 하면서 범퍼 휀다 교환 수리비와 차량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때문에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량 소유자 말대로 모두 배상해줘야 되나요? 참 요즘 자전거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계절이에요.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김진성 변호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요 사고는, 요 사건은, 이게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차량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뒷범퍼, 본인이 보기에는 뒷범퍼 부분만 손상이 됐는데 옆에 있는 휀다 부분도 접촉됐다고 하면서 그 부분 수리해달라고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렌트비 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일도 못했으니까 뭐 휴업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위자료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리비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렌트비, 세 번째는 휴업 손해, 네 번째는 위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과연 우리 이제 법률상 어디 선까지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계된 이제 손해를 얘기할 때 민법상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손해를 여러 가지 뭐 기준에 따라 나누기는 하는데요. 요 사안과 좀 관계되어 있는 게 이제 보통의 손해, 특별 손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손해라는 건 말 그대로 굳이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한다면 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 경험칙상, 일반인 상식상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소유자의 손해를 통상의 손해를 하는 거고요. 특별 손해는 좀 말 그대로 특별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손해는 사고 나면 기본적인 손해액 입증이 된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특별손해는 그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더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하게 내가 이 손해를 발생했으니까 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안에도 보면 먼저 이제 과연 이 휀다 부분을 해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 사고 났을 때 이 휀다 부분이 손상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인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휀다가 손상됐다 안 됐다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이라는 전표현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가 휀다까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자전거 때문에 손상됐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못하면 그에 대한 입증을 못하면 인정 못 받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자전거를 이용한 상담자께서는 휀다 부분은 내가 손상하지 않았다. 휀다 부분에 손상됐다는 걸 입증해라. 휀다 못 주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범퍼 수리비는 당연히 주셔야죠. 그리고 렌트비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못 쓰니까. 차를 못 쓰니까 그 차를 못 쓰는 기간 동안, 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비는 당연히 통상에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휴업 손해하고 위자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에 일 못한다는 거는 특별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이 차량의 소유자가 내가 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에 일을 못했다는 입증을 추가로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증이 된다면 이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부분 판례는 어떤 재산적인 손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손상됐을 때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손해, 재산적인 손해 때문에 위자료가 발생했다는 것도 특별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담사의 말씀이 맞다면
뒷범퍼의 수리비와 렌트비 정도는 손해배상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 부분은 초과적인 입증이 안 되면 해주실 필요 없고 나머지 휴업손해나 위자료 부분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입증을 하시면 배상해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휴업 손해나 위자료나 저는 다 똑같은 그런 네. 말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휴업손해가 말 그대로 내 일못한 손해인 것이고 위자료는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정신적인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사고 때문에 내가 밤잠 못 잤다. 네. 차량 내 정말 MI인데 정말 중요한 나한테 중요한 차인데 이 차가 손상이 됨으로써 나는 내 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때 인정될 수 있는 게 위자료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렌트비를 주면 되게 뭐 휴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 차량 용달차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차가 수리를 들어가면 일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휴업손해가 인정되는데 네. 일반적인 이제 저희 같은 그냥 그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면 렌트를 해주니까 다른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돼서 웬만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로우 컨설팅 60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법적인 분쟁을 피해가는데 저희가 유용한 정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들은 어떠셨는지 먼저 김영주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또 뭐 즐거운 상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네, 법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법률 상담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진성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드렸는데 김영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법원도 판단 기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상식의 비추어 판단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